제1부 대한제국이 시작된 궁궐. 서울시청 앞.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 사이로 고즈넉한 돌담길이 이어집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전통 한옥 전각과 서양식 석조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의 궁궐 가운데 이런 풍경을 가진 곳은 단 하나. 바로 덕수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덕수궁을 규모가 작은 궁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과 대한제국의 시작이 함께 기록된 공간입니다. 고종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근대 국가를 꿈꾸었으며 나라를 잇는 비극까지 모두 지켜본 궁궐. 오늘은 덕수궁이 어떻게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었는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덕수궁의 시작은 월산대군의 집. 덕수궁은 처음부터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곳은 세조의 맞손자인 월산대군의 저택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왕실 종친이 거주하던 큰 집이었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궁궐은 아니었습니다. 그 운명이 바뀐 것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592년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면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이 대부분 불타버렸습니다. 1593년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궁궐이 없었습니다. 결국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곳은 정릉동 행궁이라 불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선택된 임시 거처가 훗날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왜 고종은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시간은 흘러 19세기 말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896년 고종은 세자 훗날 순종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약 1년 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곳은 경복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릉동 행궁, 지금의 덕수궁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경복궁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었고 고종에게는 심리적으로도 돌아가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반면 정릉동 행궁은 방어와 외교 활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서양 각국 공사관과도 가까웠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선포. 1897년 10월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조선 국왕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황제국으로서 세계 열강과 대등한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정릉동 행궁은 황궁의 위상에 맞게 크게 확장되었고 이름도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덕을 오래 누리라는 뜻을 담은 이름에는 고종이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과 황실의 안녕을 바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근대화를 꿈꾸던 황궁. 대한제국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차가 서울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고 전등이 설치되었으며 우편과 전신망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대식 군대와 교육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덕수궁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황궁 안에서는 전통적인 조회가 열리는 한편 서양 외교관들과의 접견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대신들과 양복을 입은 외국 사절이 같은 궁궐에서 만나는 풍경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통과 서양이 만나다. 덕수궁을 거닐다 보면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기와지붕을 가진 전통 전각 옆으로 웅장한 서양식 석조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종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서양의 문물도 적극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전통과 근대 문명이 함께 공존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하지만 덕수궁의 진정한 상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서양식 궁전인 석조전입니다.
왜 황궁 한가운데 서양식 궁전이 세워졌을까요? 고종은 그 건물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그리고 을사능약과 헤이그 특사 파견,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덕수궁과 연결되는 걸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석조전과 중명전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외교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석조전 황제가 꿈꾸었던 근대국가. 덕수궁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는 건물이 있습니다. 기와지붕 대신 회색 화강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서양식 건물. 높은 기둥과 좌우 대칭의 당당한 외관. 멀리서 보면 마치 유럽의 궁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건물이 바로 석조전입니다. 조선의 궁궐 한가운데 서양식 궁전이라니.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대한제국이 꿈꾸었던 미래와 이루지 못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왜 서양식 궁전을 지었을까? 대한제국은 19세기 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근대화되고 있었고 서양 열강은 아시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당당히 교류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석조전은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서양 건축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도 근대 국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궁전. 석조전은 영국인 건축가 존 레지널드 하딩 레저널드 하딩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900년 무렵 시작되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재정사정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완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을 바탕으로 한 신고전주의 건축입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커다란 기둥이 정면을 받치며 실내에는 샹들리에와 벽난로, 서양식 응접실과 연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황제의 궁전답게 국제 외교 무대로도 손색 없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통 궁궐과 전혀 다른 내부. 석조전 내부는 기존 조선 궁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 궁궐은 바닥에 앉는 온돌 문화가 중심이었지만 석조전에는 의자와 식탁을 사용하는 서양식 생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황제의 집무실,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응접실, 연회장, 침실까지 모두 서양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전등과 근대식 설비도 설치되어 당시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석조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미래를 향해 내디디려 했던 한 걸음이었습니다. 중명전 나라의 운명이 바뀐 장소. 덕수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명전입니다. 원래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은 대한제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대신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을사능약이 이곳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늑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한제국이 자유로운 의사로 맺은 조약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 아래 체결된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끝까지 조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중명전은 그날의 침묵과 긴장, 그리고 나라를 잃어가던 순간을 지금도 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와 고종의 마지막 외교.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고종은 마지막까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1907년 그는 비밀리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립국이며 일본의 침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국제정세는 대한제국에 냉혹했습니다. 이 사건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알려졌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의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1907년
고종은 결국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했지만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순종은 창덕궁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덕수궁은 점차 황궁으로서의 역할을 이뤄갔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덕수궁에 머물며 마지막까지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전과 달랐지만 나라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덕수궁은 근대사의 교차점. 덕수궁은 단순히 황제가 살던 궁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전통과 근대가 만났고 자주 독립을 향한 꿈과 식민지의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전차가 달리기 시작한 서울, 전기가 켜진 황궁, 서양식 건축과 전통 전각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 덕수궁은 대한제국이 걸었던 짧지만 치열한 근대화의 길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 그러나 덕수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10년 국권을 잃은 뒤에도 고종은 덕수궁에 머물렀고 1919년 갑작스러운 서거는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고종의 장례 행렬은 수많은 백성을 거리로 나오게 했고 그 슬픔은 곧 30.1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분노와 독립의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고종 황제의 마지막 삶, 덕수궁과 30.1운동의 연결, 그리고 일제강점기 덕수궁이 겪은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